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절기상으로 대설이었죠. 대설. 그래서 이제 대설이 어저께 공한시 09분에 들어오면서 그 공한시 09분을 기점으로 경자년 정해월에서 경자년 무자월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자시부터 무자월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종일 월이 바뀌었다 봐도 과언이 아닌 거고, 오늘 두 번째 날 이제 을료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월하고 자월하고 해월, 지금 이제 전에가 하루 전날에 해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월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월과 자월은 공통점은 뭐냐, 수왕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 그 다음에 춥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춥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해월이라고 하는 해 안에 지장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안에는 무토 같은 건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수만 있죠. 임수,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해중에 있는 무토는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아요. 불용.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임수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격을 치용할 때나 내지는 용신을 치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격을 잡지 않고요. 해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도 격이나 용신을 치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금이 6월이라든가 이럴 때 태어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한다 그랬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투출한 임수는 없고 지지에 예를 들어서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못하고 자중에는 개수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해월 같은 경우에는 소양춘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죠. 해중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로 다시 묘해에서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거나 인해한목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해월이라 하더라도 목의 성분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해묘미 한목해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 간목을 능히 쓸 수가 있겠지만, 자월 같은 경우는 순수한 수의 기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월 같은 경우는 목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개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 이거는 이제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크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장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의 근간, 일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저께는 간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을목. 어저께 간목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간목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서 양목이라고 하고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의 기질, 즉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으로서 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도 플라타나스라든가 아주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크게 자라면 엄청나게 크죠. 은행나무 같은 것, 그 다음에 매우 단단하고요, 잘 휘지 않습니다. 참나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양목에 해당이 돼서 저 남자처럼 씩씩하고 좀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거에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내지는 난초 같은 거 있죠. 또 여성분들 꽃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이쁜 꽃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을 좋아하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 이름 모를 예를 들면
이름모를 화초 야생화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값어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상당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꽃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대림목.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을목은 좀 대림목,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 내지는 회초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을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다르죠.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큰 나무 같은 경우 단단하니까 그걸 베다가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산 같은 데다가 개인산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 같은 경우를 일부러 조림을 합니다. 일부러 키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편백나무가 향이 좋으니까 그거를 베다가 편백나무 침대를 만들고요. 편백나무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죠. 그거는 뭐예요? 나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거를 그 갑목이라고 하는 단단한 재질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사찰을 지을 때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엔 철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원래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활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큰 철골 기둥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갑목을 가지고 나무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했죠. 그래서 갑목은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동량지제로 쓴다라고, 이렇게 동량지목, 동량지제,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로 보게 되면서 갑목은 동량지목, 그 다음에 을목은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 내지는 갑목으로서의 용도를 잘 표현하고 발현하고 자신의 기량을 잘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잘하는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 일을 시키거나, 또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 부서를 하죠. 사주를 보는 이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아이 사주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사주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 사주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기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늦둥이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다니는 늦둥이죠. 이제 근데 애가 막내니까 언니들이 뭐 다 20살 넘었으니까 완전 늦둥인데, 꼬마인데 그냥 꼬마애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지. 근데 애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야, 사주를 한번 불러봐라 했더니 임자일주의 일간이 아주 왕하다는 얘기죠. 임자일주에 뭐 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수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애기가 성격이 잔잔하고 고요할 것 같고 안 말 않고, 또 언니들이 다 이제 크니까 힘으로 못 이기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말을 고분고분 듣다가 애가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일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런 애기들은 절대 강압적으로 대한다거나 뭐 핀잔을 크게 준다거나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대화로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타일러야 되는 거예요. 또 수일간들, 임수일간이라든가 개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머리가 좀 총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다 대고 상관까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애기지만 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애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공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예체능 쪽으로 아예 그냥 확 밀어준다거나, 그걸 미리 알면은 그쪽으로 다른데 헛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사주라고 보지 않는 건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갑목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갑목 또한 목화통명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어차피 간목도 을목도 똑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춘하절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성장하는 나무로 봐서 목화통명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춘하절의 나무라 간목이라 하더라도 너무 왕하면 어쩔 수 없이 경금을 쓰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왕하면 동량지문을 쓰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워야 되니까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면 좋을 것이다. 간목도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나무로 봤을 때는 을목과 똑같이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죠. 일간을 알았으면 이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월이죠. 어제부터 이제 자월에 들어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자축의 북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자월이죠. 자월은 해자축 중에서도 가장 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수왕절이죠. 가장 춥습니다. 자, 이 때가 음의 기운이 가장 왕하죠. 절정을 이룰 때가 음의 기운이 절정을 이룰 때는 언제냐면 바로 동지가 됩니다. 동지가 되면 밤에 길이가 가장 길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올 때 낮은 밝은 낮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어두운 밤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지 때는 음인 밤이 가장 길고 양인 낮이 가장 짧겠죠. 기후로 보더라도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대설과 동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월은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 바뀌니까 중요한 개념을 갖지만, 자월은 동지 또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지를 기점으로 동지가 지나면서 동지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뜻하죠. 따뜻한 온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월부터 이제 음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은 이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양이 점차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월은 일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2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은 3양, 묘월은 4양, 진월은 5양이 진기되고, 4월은 6양이 진기되면서, 그 다음에 5월로 넘어가게 되면 절기가 망종하지로 바뀌면서, 하지가 되면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은 점점 반대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음이 점점 커가겠죠. 이것이 자월의 동지와 5월의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음양이 그렇게 서로 바뀌면서 순환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무리 일양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음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왕절이면서 매우 어떻게 돼요? 한습하다, 매우 춥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보다 조후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다. 이건 제가 그냥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필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죠. 아주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거기다 대고 오늘의 일간은 뭐예요?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꽃을 피우는 꽃나무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짜리 난초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돈을 많으신 분들 돈으로 살 수 있겠고, 누군가가 생일 선물로 1000만원짜리 난초를 한 짝짝 준 거예요.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잘 키워야 됩니다.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최적의 조건에서 난초가 산다라고 해서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성분의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바로 난초는 죽게 되겠죠. 우리 집에도 난초가 그냥 비싼 난초는 아니고요, 그냥 싸구려 난초가 몇 개가 있는데,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여름에는 좀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월은 매우 추울 때인데 이거 한번 강하게 키워보겠다고 물 준 다음에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안 돼서 바로 얼어 죽을 거예요. 지금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아까도 자월하고 해월하고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 안에는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해 안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을목 자체가 원령인 해중 간목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해묘합이 되든 인해합이 되든 합하게 되면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한데, 이 자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개수, 순수한 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해월은 통근할 수 있지만,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가 목을 생하잖아요. 생하는 거는 생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상생의 개념이지만 통근의 개념하고 상생의 개념은 다릅니다. 을목이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뿌리를 못 내리느냐 이 차이죠.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는 땅에 뿌리를 깊게 박을 수가 있죠. 이거 통근을 했다라고 보지만 개구리밥 같은 경우는 물에 떠 있잖아요. 뿌리가 땅속 깊이 못 들어가죠. 이것은 통근이 된 거 아니죠. 근데 개구리밥도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물에 생은 받을 수가 있지만 밑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죠. 수는 을목 입장에서 인성 내지는 인수라고도 하죠. 인성이 왕한 것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자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엄동설한, 조우가 뭐하다? 절박하다 그랬죠.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물이 흥건하게 얼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화초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화초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 필요해요? 따뜻한 햇볕이 있어서 일단 얼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절차가 되겠죠. 이거 없으면 병화 아니라 정화도 상관없겠지만은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에 을목이 얼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월은 화가 절지에 해당이 되고 자월은 화가 절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화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긴 한데 천간에 병화가 있을 때 반드시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했던 것은 이런 통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지지를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사화, 오화 내지는 인목 같은 것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에도 간신히 통근할 수가 있겠고 술토에도 제가 간신이라 했죠. 통근하더라도 그렇게 뿌리가 깊지 못한 얘기고요.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사와 오와 인목이 아주 좋은 통근처가 되지만 미토 술토는 매우 약하고요. 여기서 또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묘목은 목생환을 하지만 병화가 묘에는 통근을 할 수 없다. 아까 마찬가지로 을목이 해를 보는 것과 을목이 자를 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가 인을 보면 통근할 수 있지만 묘목은 통근이 되지 않는다. 자,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 반드시 이 정도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통근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라고 하면 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목을 하나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인목 같은 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인목에는 병화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을목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간도 왕해지고 병화도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겨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방이 잘 돼 있는 곳에 화초를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을목 딴 거 필요 없고요. 해자 축월은 무조건 일단 종격이 되지 않는 한은 화는 반드시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월령은 자월입니다.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수죠. 수.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은 음목이고요. 자수는 원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수지만 얘는 음수로 봅니다. 그래서 음목인 을목이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자중 개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인데 이거는 뭐예요? 편인에 해당이 되죠. 편인. 그래서 이 사주가 격국을 논할 때는 이렇게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을목도 뭐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을 지나 목욕지에 태어나서 을목 자체도 약하진 않지만 이 자월이라고 하는 수가 가장 왕할 때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자월은 수가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모왕자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월에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수범 목부가 될 수도 있다. 을목 같은 경우 특히 간목하고는 달라서 작은 화초죠. 물이 많으면 금방 간목에 비해서 금방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뚝이 터졌을 때 물이 범람을 하죠. 그러면 큰 나무는 그래도 뿌리를 땅속에 깊게 박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난리라도 좀 버틸 여력은 있지만은 그 밑에 작은
화초 같은 경우는 금방 휩쓸려 내려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가 더 큰 문제가 되겠고 개수도 마찬가지고 자월의 을목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성이 많아지니까 좋을까요? 아니죠. 자월의 엄동설 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물이 많아서 범람하는 것도 범람하는 거지만 그 물이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 얼어 있는 물은 화초를 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초를 얼어 죽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의 을목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얼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지에 역시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자월에 자수가 하나 있으면은 물론 임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그렇게 보진 않지만 영하 30도에 자수가 하나 포함되면 영하 40도, 50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기온 아무리 떨어져도요, 대체적으로 뭐 저 위쪽 강원도 가도 뭐 한 30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명리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 기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월 해자축을 생각할 때는 남극 내지는 북극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4, 5, 묘월은 적도지방, 사하라 사막 이런 데를 생각하셔야지 명리를 빨리빨리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해자축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추운 날씨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영하 40도, 50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월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관이니까 좋겠네요. 아니죠. 자,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당연히 정관이지만 이 정관에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을목을 해하려고도 하지만 금극목해서, 근데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도 이런 경우에요. 밖에 나가서 난닝구바람 밖에 나가서 지금 추운 때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부채짓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도 자월에 자수가 하나 더 있어서 얼어 죽게 생겨 있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운데 에어컨 켜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금이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저렇게,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고. 자월도 이것도 물이 많아서 한습해서 문제인 건데 그 한습을 더 가중시켜준 거죠. 며느리하고 고부갈등 있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닥달하고 너는 그것도 안 배웠니? 막 이렇게 닥달하는데 거기서 말려주는 척 하면서 엄마 좀만 더 해봐 이러고 있어요. 신호가. 이거 완전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뉘앙스니까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은 역할을 못한다. 월간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무토는 수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토가 조언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분 강의 들어보니까 토로서 조언한다는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치냐면 추울 때, 한겨울에 추울 때 땅속 들어가면은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곰탱이들이 곰탱이들이나 다른 이제 동물들이 이제 겨울잠 자러 이제 들어가서 따뜻하니까. 근데 이 명리에서 하고 자연 세계에서 곰탱이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다릅니다. 조우할 수 있는 것은, 조우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하는 것이지 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은 것을 토가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막아준다고 해서 조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이렇게 설명해요. 물이 범람을 하려고 해요. 물이 범람, 한겨울에. 그죠? 그래서 흙을 갖다 쌓았어. 근데 기후가 따뜻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왕절에 토가 있으면 조우를 할 수 있다. 물론 예를 들면 지지로 술토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로 예를 들면 이런 토 있죠. 술토. 이런 토가 있다라고 하면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암장된 정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조금 조우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술토가 있는데 오화가 옆에 있으면 오술합해서 화가 좀 살아나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수가 왕한데 무토 있으니까 조우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사주를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지에는 다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을유, 어저께 갑진, 오늘 을유죠. 경금이 뿌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일지에 있는 유금의 뿌리를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금은 갖다가 목을 잡고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을목이 지지에 뿌리 또 하나 떴고요. 이거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화초가 뿌리가 잘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 사람 이런 을목이 신경이 뭐 이렇게 따뜻하고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매우 까칠까칠하고요.
좀 똑똑해 보이는데 헛똑똑입니다. 이거 인성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성 때문에 을목이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토로서 술을 억제해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없으면 물도 얼고요, 금도 얼고요, 을목도 얼어 죽습니다. 자, 화를 보는 것이 뭐하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뭐죠?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월에 매우 춥기 때문에 일단 생시에서는 목 또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목화가 있는 생시를 일단 살펴보게 되면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기묘, 그 다음에 신사, 이모, 그 다음에 미토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술, 정해,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 선택의 가지수가 좀 많아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선택할 게 있죠. 병자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은 아니죠. 지지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병화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을목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목의 생조를 받고 을목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운 가게 되면 일단 화가 살아나서 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을목이 얼어 죽지 않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을축대운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목화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정의 병술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을유갑신, 개미, 개미도 이건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미중 정화, 그 다음에 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조금 운세가 좀 불리하고요. 여기서부터 잠깐 좋아지는 듯 하지만 경진대운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진 들어오게 되면 경금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진합, 진유합금 하게 되면 금이 너무 강해지게 되고,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금은 을목을 반드시 상해하게 돼 있다. 선생님, 화가 있으니까 금을 막아주지 않을까요? 이 경진대운 가게 되면 화가 너무 약해지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운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대운은 아니고, 일단 병자대운 이렇게 되면은 병화 을목이 뿌리가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별로 좋지 않다. 자, 결국 답은 정축 가게 되면 이거는 유축이 합을 하죠. 금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역시나 병화도 아닌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저거는 라이터 하나 들고 한겨울에 난방하고 있는 거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라리 이 인목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병화 정화가 병자 정축 이렇게 되게 되면 투출은 했지만은 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을목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물론 무토가 좀 투출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이 이렇게 많은 토는 필요 없죠. 물론 이제 무토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인을 보게 되면 을목이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 병화를 결코 간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 안에는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 인중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아 하더라도 저는 병자시보다는 오히려 무인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기묘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우 안 되죠. 당연히 화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전혀 사주 원국에 화가 없는 사주가 되겠고요. 간신히 을목 자체가 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묘유상충 되게 되면 이 묘목은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생시는 고르지 마시고요. 경진시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신사시에 생시에서 시에서 사화를 받습니다. 매우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준삼합을 하죠. 원래는 사유축 회금을 하죠. 근데 요거 축이 빠졌기 때문에 사유 반합이 됩니다. 사유 반합. 그래서 금이 왕해지면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도 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신금이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을목은 마치 면득칼에 1000만원짜리 단초가 베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모시라고 하는 화를 보긴 했지만 이곳 자월에 임수 투출했으니까 이거 100% 수범 목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무토가 이렇게 있어서 무토도 5의 뿌리를 줄 수가 있겠죠. 이 무토는 수를 좀 제해 줄 수 있는 수범 목부, 그러니까 을목이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는 막아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을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정해시도 별로 정해시는 이거는
자수가 아니고 해수이기 때문에 을목이 해중 간목에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월의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역시나 이것도 인성이 너무 많고요. 무토가 수를 제해준다 하더라도 무토가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해중에 있는 무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자수 해수할 때 쓰지 않는다. 뭘? 해중 무토 쓰지 않고요.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무토도 뿌리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를 해야 되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정화도 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쓸만한 생신은 없는 것 같아요. 병술시, 이거는 그나마 병자시하고는 좀 달리 병화가 수에 간신히 통을 한다 그랬죠. 자, 병화가 통을 할 수 있는 것 사화, 오화, 그 다음에 인목, 미토, 술토에 통근할 수 있다고 했죠. 술중 정화에 간신히 통과한다 하더라도 병화가 그렇게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것도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사주 원국 자체가 중요하죠. 한습이 너무 가중되어 있고요. 일간도 뿌리가 없는 두 가지를 다 생시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매우 좀 난잡보다는 좀 중화가 좀 덜 된 것 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인시 정도 고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병술시도 조의 차원에서 나쁘지 않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시는 사유회금의 신금 투출에서 저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무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개수가 투출해서 한습이 너무 가중되고 을목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큰 단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